이제 다가구를 낙찰받고 싶다는 분들이 전화가 가끔 옵니다. 오고 수강생도 그렇고 수료생도 그렇고 뭐 외지에서도 가끔 전화가 와요. 그래서 엊그제도 서울의 아지매인데 유튜브를 봤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요거를 낙찰받고 싶대요. 요거를. 그래서 한번 봅니다. 18에 1376 하나. 자, 봅니다. 금액은 많이 떨었죠? 그죠? 많이 떨었는데 다가구인데 한번 봅니다. 다가구 원룸인데 땅은 261평, 건물은 230평, 땅은 상당히 크다죠. 근데 이렇게 많이 떨었습니다. 떨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임차인들이 많아요. 임차인들이 몇 명이죠? 7명에 8억 8천 이 말이죠. 그 금액도 작지 않습니다. 전부 다 1억 5천짜리, 1억 4천짜리인데 7명이고 지금 설정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정이 2순위가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입자들이 뒤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여기 보면은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요번에 낙찰이 되면은 그죠? 낙찰이 되면은 요거 빼고 요거를 가지고 은행에서만 조금 갑니다. 농협 자산 관리 그런 거 보니까 원래 농협 대출이죠. 가져가고 임차인은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죠, 지금. 그죠? 4명이 지금 5명이 지금 배당금이 없습니다. 6명도 없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명도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명도 문제. 그죠? 그래서 또 명도 문제도 있지만은 여기서 보면요. 임차인이 많은데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11억짜리가 이렇게 4억, 5억에 떨어졌는데 예로 요렇게 임대를 놔가지고 수익 구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돈 투자하는 데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물건이 많거든요. 전국에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요 사람이 예로 1번 임차인이 나간대요. 1억 5천 달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1억 5천 있느냐고 통장에. 그럼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 그게 만만치 않다고. 세입자가 계속 연결되냐. 세입자 들어오다 본게네. 은행 대출도 지금 본게네 6억 5천, 3억 2천, 한 9억 됩니다. 설정이. 9억 되고 세입자도 8억이고. 그럼 17억 대 삐죠. 그럼 거기에 산 사람이 뒤에 누가 빠져나간다 그러는데 누가 들어오면은 세입자가 안 돌아갑니다. 딱 본게는 안 되겠거든요. 설정도 많고 임차인도 꽉 차가 있는데 그거 들어가지고 뻥 터지면은 1억 5천 낙동안 오래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거예요. 우리 이게 중동에 보면은 이런 게 많아요. 다가구 주택에 주로가 1억 전세가 1억입니다. 그 한 뭐 5천이면 5억 가 있어요. 그럼 대출은 보면 한 6, 7억도 되어 있습니다. 한 10억 좀 가요. 쉽게 말하면은 그거를 아파트를 여기 5억짜리 파라고 그 간대요. 우리 졸업하는 동일놈 여기가. 내가 거짓말 했거든요. 가면은 뭐 월세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럼 세입자만 딱 한 대여섯이 딱 1억짜리 앉아있는데 나간다 하면은 또 1억을 내놔야 되는데 그 돈을 딱 준비해놓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1억씩. 그래가지고 돈을 몽고해가지고 몽고하면 또 좀 세입자 나와야 되는데 몽고하면은 세입자가 또 경매한단 말입니다. 그럼 경매하면은 팔리봤자 뭐 내가 볼 때는 5, 6억입니다. 5, 6억. 그래서 이 구조가 이제 이런 거 좋아요. 10세대가 있는데 전부 다 2천만 원에 월세가 40, 50. 이런 것들은 구조가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크게 문제없이 한 2천 정도로 왔다 갔다 돌릴 수가 있으니까 되는데 전세를 1억, 이런 식으로 빡빡 붙은 이런 거는 나간다 크면은 이제 나간다 크면은 1번 임차인 6명 있는데 이게 그죠? 1, 2, 3, 4, 5, 6명 있네. 6명이 나간다 그러는데 1번 임차인 나오고 싶어도 못 나가요. 그죠? 세입자가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어요. 돈 1억 5천 주고 설정도 이빨이 차가 있지. 임차인도 뭐 대여섯 꽉 차가 있지. 그 꼴찌로 들어왔자 뻥 터지면 은행도 지금 까딱까딱 한 파인데 지금 다 얻었잖아요. 지금 볼게요. 세입자들이. 그죠? 아무도 배당 못 받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리고 낙찰 받겠대요. 그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명도도 쉽지 않다. 6명, 1억 5천짜리 6명. 이 사람도 많이 줘야 될 것 같고, 그러고 아줌의 입장이 6명 그 명도 하겠느냐고 내가 볼 때. 그래서 포기를 하시고, 월세가 많이 있는 그런 거면 좋겠는데, 요거는 일단은 크게 메리트 없는 것 같다. 포기하자. 내 이야기가 됐어요. 자, 또 한 번 봅니다. 그 다음에, 울산 봅니다. 울산. 물론 낙찰이 됐어요. 19에 946. 요거도 제가 2분 들었습니다.
두 사람한테서 응찰하겠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안 하면 좋겠다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봅니다. 울산의 방어동에 땅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바닥 앞이고 뭐 그런 게요. 있는데 이제 제한테 없을 때는 16억짜리가 5억 4,500에 떨어졌다는 5억 4,500. 그런 이야기예요. 16억짜리가 5억 4,500이 떨어진 다가구 주택인데, 이런 다가구 주택인데, 이 임차인이 이제 요도 6명에 한 6억 8천이네. 그죠? 이 구조가 6명에 6억 8천. 아까 비슷하죠? 그죠? 비슷한데, 이렇게 대출도 보니까 뭐, 울산에서 뭐 10억 정도, 건조당 있고, 그래서 이거를 낙찰을 받겠다. 근데 가봤자 또, 몇 명도 지금? 26명 서울의 황씨가 결국 8억 6천 주고 샀다는. 그럼 뭡니까? 4차도 아니고 3차 가격을 또 뛰어넘어 가지고 그러면 8억 6천 됐죠. 자, 8억 6천인데 여기에 임차인 구조가 본게는 여러분들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지금? 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돈 8억 줘 투자해 가지고 기껏 이렇게 움직일 것 같으면은 무슨 큰 도움이 있느냐고. 안 그래요? 무슨 수익이 나고 내가 이게 돈을 넣어가지고 큰 수익이 나느냐고. 그러니까 뭐 대팔겠다. 8억 6천 나쳐 받아가지고 이거를 대파는데 예로 10억 주고 살 사람이 있느냐고. 그거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장기로 뭐 5년 10년간 이런 거는 잘 안 돼요. 단타로 한 1억 붙이고 팔고 빠지고 이게 좋은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 8억 6천 해갖고 7억씩 내고 뭐 명도비하고 한 9억 들어가겠죠. 그래갖고 한 10억에 바로 팔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게 쉽지 않다. 요 월세가 한 600, 700 들어오면은 좀 가능해요. 월세가 들어오면은 가능한데, 그냥, 사가지고 그 돈 가지고 기껏 나봤자 이런 구조밖에 안 나와요. 이런 구조. 그죠? 이런 구조밖에 안 나와요. 이런 구조를 할 바에야 안 사는 게 나아요. 오히려. 괜히 골치 아프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데 이게 좋다고, 이게 이제 뭐 서울, 아줌마, 누가 서울 항시 우리 종사 샀네요. 26명, 26명. 많이 좋다, 이죠. 많이 들어. 내가 들은 거에 2명이거든. 2명한테서 낙찰 받겠다 했어. 나는 하지 말겠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사봤자 큰 수익 내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거는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전세 위주. 소개동 봅니다. 소개동 19에 4386. 자, 소개동은 이렇게 이제 임차인이 이렇게 이제 쭉 좀 65%에 팔리는데 다가구죠. 다가구 이런 겁니다. 그죠? 자, 요것도 보면은 그렇게 구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3억 5천 3,500에 80만이다. 그럼 결국은 뭐 한 4억 한 5천 정도. 그죠? 4억 한 5천 정도 한 쌍보 정도 되는데 요것도 그렇게 마음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요거를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엊그제 누가 전화가 왔어요. 세무사 전화 왔어요. 한 9억 10억 나가는 건데 누가 6억 주고 요 세입자들 요게 예로 한 6억쯤 되니까 그만 한 6억 7억 정도 주고 뭐 사가라 그런가 봐. 넘가 줄 테니까. 세입자가 자꾸 나간다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1억짜리가 나간다니까 돈이 1억이 없어요. 얹고 세입자는 안 들어오고. 그러되면 어찌 되느냐? 어찌 되느냐? 그러면은 요 봅니다. 두 개 보면 결국은 세입자가 두 개 다 기부해 있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18에 107493. 자, 이거 보면요. 창구 서상동에 7억 9천원씩 되네, 그죠? 낙찰은 7억 되네. 여기 보면은, 서상동에 이런 이제 물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11억이 한 7억 9천에 낙찰됩니다. 되는데, 여기도 보면 만만치 않죠, 지금. 그죠? 세입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입자가 한 7억 7천, 6,500 정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경매 넣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요 옷이라는 사람이 6,200 하는 거는 요게 임차인이 옷이가 있어요. 임차인의 옷이 아마 이 사람 같다. 자,
잘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배당 되는 사람이. 그죠? 저한테 옵니다. 오면은,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나는 1억 1천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공인중개사한테 좀 하사를 돌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봐요. 예? 물어보면은, 그럼 뭐 이제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임대차 할 때 서류를 들고 오라, 서류를. 들고 오라 그러면 딱 두 가지 들고 옵니다. 뭐 들고 옵니까, 보통? 봅니다. 이거 써놨는데, 몇 페이지 써놨는데, 그러면은, 자, 12번 봅니다. 12번. 2페이지에 12번을 보면은, 그죠? 다가구 주택의 떼인 보전금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자, 그럼 1억이면은 임차인이 7천만 원 손실 보고 공인중개사가 한 7대 3이니까 한 3천만 원을 물어라. 이렇게 소송이 거의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게 세입자가 다 못 받으면은 공인중개사도 30% 책임이 있다. 이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임차인이 이제 넣었는데, 자, 4대 서류가 있어요. 임차인이 소송하려고 하면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하고 중개수수는 중개보수는 요거는 가져와요. 근데 3번, 4번은 못 가져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억 원 보험가입된 공제령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요거를 받아와야 거기에 보면은 이제 숨은 권리가 있거든. 안에 기록 한 잔이 있어요. 그게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기간이 언제고, 보증금이 얼마고, 그래서 나중에 뻥 터지면은 좀 위태롭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되는데, 둘러뭉실아, 그거 금액이 뭐 24억이니까 전세가 한 5억 정도 있습니다. 뭐 25억짜리 건물에 전세 5억 있으니까 대출 좀 있지만은 뭐 문제가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히 적어놨어요. 안 된다. 안 되고, 거의 90%는 공란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공란이에요, 공란. 알겠죠? 그 양식이 있는데 그거 보면 조그마한 칸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대요. 대법원의 판결은 그게 꼼꼼하게 세입자들의 보증금하고 임대차 기간까지도 명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은 예로 1억을 달라 이러면은 피고가 이제 한국공인사협회하고 중개소장입니다. 공동 그 공제증서를 발행한 게 한국공인사협회거든요. 협회하고 중개사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하면은 거의 30% 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 최소한도 3천만 원 받아갈 수 있는데 오는 사람마다 보면은 1번, 2번인데 3, 4가 없어요. 3, 4.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세 계약 뭐 몇 개가 챙긴다고요? 4개. 요걸 잘 챙겨야 돼요. 4개. 알겠죠? 특히 서울에 우리 아들 지금 뭐 복귀에 등기부에 설정은 좀 있는 것 같는데 임대를 8천 주고 해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전화가 많이 와요. 저한테. 그럼 뭐 일단은 요거 4개라도 챙겨야 돼요. 4개. 알겠죠? 챙겨야 나중에 뭐 거기에서 30%라도 좀 나중에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1번, 2번만 들고 오면 그거는 소송이 안 돼요. 그래서 전세 계약하면 몇 개 챙긴다고요? 넉 장. 넉 장을 챙겨와야 돼요. 넉 장을 챙겨와야 됩니다. 중개사분들이 안 해줬구나. 아니, 이건 해주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4개를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안 해주면은 그거는 안 됩니다. 4개 해주도록. 그리고 법제화 되어 있어요. 법제화. 공인중개사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해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국 세입자가 경매를 였는 경우가 대반수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몸빨이 나와요. 그럼 그때는 세입자가 경매를 넣는데요. 그 다음 봅니다. 19에 8319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주변에 다가구 이런 거는 조금 낫겠죠. 예로 사림동이다 이러면요 7억인데 4억이다 그죠? 4억인데 뭐 위치도 이래 보니까 조금 코너에 각을 졌습니다. 그죠? 위치 괜찮죠? 그죠? 일단은 위치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각을 딱 져가지고 사거리에 적고 또 위에 창원대학교 있거든요. 바로 옆에 경남도청도 있고 바로 위에는 이 창원대학교가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창원대학교죠. 이게 창원대학교니까 여기서 다니기가 좋아요. 학생들이. 그럼 요런 데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좋습니다. 도청 조금 옆에 보면 있네. 그죠? 대학 위치 아시겠죠? 감을 잡겠죠? 여기인데 4억 5,400이다. 7억인데, 그죠? 이래갖고 여기 임차인을 보면은 주로 좀 잔잔하잖아, 지금. 구성이 어때요? 전부 다 뭐 보증금 좀 걸고 월세금 이런 거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아요. 그나마.
이렇게 이제 구성원이 주로 대학생들이니까, 그죠? 대학생들이고, 그냥 뭐, 천에 25만원, 뭐, 이런 거다, 그죠? 천에 25만원, 뭐, 월세 300에 30만원, 뭐, 주로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 이런 것들은 이제 구성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1억짜리가 5개 세입자가 있다, 6명 있다. 이런 건 아주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요. 그러면은, 1번 임차인이 나간다 할 때, 중개사에 이야기합니다. 전에 이제 임대난 중개사한테 가서, 그때 내가 들어올 때는 1번 들어왔죠. 새집 지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한 6명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대출도 물론 있고, 내가 1번 들어오고 쭉 6명이 들어왔어요. 1억짜리 6명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대출도 예로 5억 있다, 뭐, 임차인도 6명 11억 정도의 채권 채무가 성립되는 다가구 아닙니까? 그럼 그때 1번이 나갈 때, 1번의 지위를, 이제 1번 나갔는데 7번 임차인에 들어왔어요. 누가 이제 전세를 구하러 왔어요. 그러면 7번 임차인에 가봐보니까, 대출이 벌써 뭐 한 5억 되고 전세가 한 6억이었으면 자기가 7번째니까 빨라봤자 11억, 12억 되죠. 제일 끝아닙니까, 끝. 그럼 1번 지위를 가져갈 수 있느냐?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게. 그럼 1번이 빠져나가고, 이제 7번이 1번 지위를 그대로 승계를 받을 수 있느냐? 승계를 받아줬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증금이 떼이면은, 중개업자가 잘못된 정보로 임차인이 보증금 날려도 중개업자의 책임이 있다. 책임은 보통은 한 30% 정도를 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 손해죠. 1억 띄면은, 이제, 무배당 되면은 7천만 날리고 3천을 챙겨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임대차 할 때 서류 4개를 잘 받아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요 사진을 보면요. 자, 이런 겁니다. 그림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지족시에 있는 사진입니다. 지족시는 우리 뭐 국내 최고 사이트죠. 경매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사파가 있는데 그게 좋은 내용이 있어요. 세를 놓은 뒤 은행에 저당 잡히고, 그죠? 임대가 만기돼서 새 세입자 구하려 안 깨네. 저당권보다 후순위라 들어올 사람이 없다. 그렇지만은 전 세입자 권리가 승계돼요. 이 말인 거죠. 그럼 전 세입자는 가부 끝점이면 1번 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럼 중개사가 이렇습니다. 옆에 공인중개사가 4명 있는데 가보니까 전세 방도 잘 없지만은 가보니까 전부 다 그 집은 안 된대. 저 집은 대출도 한 5억 되고 전세도 본게 1억 6명 있는데 그럼 11억이 꽉 차 있는데 저 집에 들어갔다가는 선생님은 경매 들어가면 1억은 그대로 뛴다. 얘기들 그죠. 그러면은 대출이 5억 있고 그 다음에 6명 임차인이 있는데 1번은 해소 안 되겠어요. 대부분은. 그러면 1번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럼 그거를 가져오면 됩니다. 승계를 받아가지고. 그럼 그거를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가 여기 있어요. 2010년도 2009다. 101275. 자, 그 판례가 지금 몇 페이지냐 그러면요. 그 판례가 자, 여기 있네요. 3페이지 13번입니다. 요 판례가 지금 그에서 그림에서 나온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거 한번 봅니다. 뭐라서 이야기 나누는 거.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에, 요거는 14일입니다. 우리 주민등록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14일 이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은 비록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서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의 변경되어 하더라도 원래 임차인이 갖고 있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 유지한 채로 존재해 봐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권 양도에 의해서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 탈퇴함으로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법에 가지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법에 같은 데서 우선 변제권을 대여할 수 있다. 났어요. 자, 이거 뭐냐 이런 건 아닙니다. 그 판례가 총 3개 있어요. 1, 2, 3, 3개나 있는데 그럼 상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126강을 황경진 경매 123강 여기 좋네. 123강 가면은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은 이제 지난번에 강의할 때 녹화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그때 서류가 무슨 서류냐 그러면요. 자, 넘깁니다. 5페이지 보면 있는 서류가 있어요.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에 의해서 자, 그때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에요. 제목이 뭐라고요?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표시였고 쭉 하고 저 밑에 보면 중간에 임차권 이 양자가 있네. 양도인 양자가 잘못다. 양도인, 임차권, 양수인, 임대인. 자, 그럼 이게 임차권 양도인은 누굽니까 이게? 1번 임차인. 1번 나간다 하는 임차인이 있죠. 1번 임차인이고 임차권 양수인은 7번 임차인. 새로 들어온 신규 임차인. 그죠? 7번에 들어온 얘로 신규로 임차인. 들어오겠단 말이죠, 지금. 1번 거를 1번을 그대로 승계를 하겠다 하는 이런 7번 임차인다. 1번 임대인은 누구예요? 임대인은 소유자. 소유자의 세 사람이 사인이 필요해요. 사인이 필요하고 옛날 전세 계약서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덧붙여서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라면은 1번이 이제 빠져나가고 그러면은 이제 7번이 1번 행실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행실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느냐? 사례가 있어요. 수원에 보면은 이런 사례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원에. 자, 이 사례입니다. 11에 46134. 자, 그러면은 어차피 전세 들어가는 건 7번 들어가면은 무조건 그거는 꽝 아닙니까? 문제 생기면 꽝인데 1번을 받아 놓으면은 좀 낫죠? 그러면 중개사도 감을 잡아가지고 그러면은 임차인이 6명 있는데 제일 1사람이 본 게 제일 먼저 들어오고 전입 확정도 뭐 잘 되어 있고 하니까 그거를 그대로 승계를 받읍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아요. 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수원시 8달구 매교동에 했더죠. 1억 2천이 7천원 했어요. 자, 한번 봅니다. 이 옛날에 서울에 LBA 그 경제연구소에 김남희 소장이라고 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한번 봅니다. 미납이 되고 뭐 낙찰이 7,500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4천만원 1번이 아니고 2번인가 4,700이가 되고 자, 요거 2번 봅니다. 2번 요 보면 8,100에 낙찰이 되는데 이 말이죠. 8,100에 낙찰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4,700만원 임차인은 그죠? 김영수 씨라 하는 이분은 4,700인데 여기 보면은 박현정에서 김영국으로 김영국에서 김영수 이런 임차권성이라고 임대되게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아마 이거는 원래는 박현정인가 봐요. 김영국에서 김영수. 자, 그러면 지금 원래는 박현정인데 말이죠. 원래는 박현정인데 이게 1번이고 이거를 받았고 이 사람이 또 이렇게 해놨고 그럼 세 번째 들어왔다 이죠. 승계가 세 번 됐어요. 그거를 세 번 됐고 또 물건 번호 3번을 보면요. 3번을 보면은 요거는 임차인 정신애가 그죠? 임차인 정신애 보여. 정신애가 임대차 양도 계약서.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 이야기입니다. 양도 계약서를 제출했다. 양도인 전 임차인 장경순의 전입일자는 2007년도 7월 2일이다. 그러면은 요 은행이 2007년도 8월이니까 장경수에는 빠르죠. 그러니까 뭐 정신에는 지금 늦죠. 군번이. 이 사람 늦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은행이 원래 이 사람이 장경순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를 따지니까 은행보다 빠르기 때문에 배당은 장경수 거를 얘가 받아간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장경수 원래 임차인이 있는데 요거를 알고 은행에서 농협에서 담보를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런 빵빵 사이에 자 이렇습니다. 장경수가 전입하고 있어. 전입 확정하고 있어요. 빌라에서 하고 있는데 설정이 됐어. 집주인 돈이 좀 필요하고 그럴 수 있겠죠. 자기가 아파트가 빌라가 되게 되니까 같이 막 묶어서 설정해 주겠어요. 해주는데 누가 세입자 들어오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 중개사 같으면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장경수는 나가려고 하고 정신이는 들어오려고 하고 중간에 설정이 딱 낀 게 있어. 그러면은 그럼 나가세요. 새로 들어오세요. 이래갖고 계약하는 그거는 대한민국의 초당에 넣어도 합니다. 그거는. 그죠? 그러면 안 되고 장경수의 전세 계약서 있죠. 그거를 뒤에 첨부를 해서 집주인하고 서에서 사인해가지고 아까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 놓으면은 경매가 뻥 터지면은 은행보다 먼저 받는다. 자,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게 많을 겁니다. 빌라에 가보면은 세입자가 은행보다도 빠른데 나가려고 해. 근데 은행 설정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갈아타게 하면 되는데 설정이 딱 뒤에 붙어 있으면은 이게 좀 빡빡해. 그럼 이제 세입자 나오고 싶고 설정이 있으니까 또 못 들어오고 이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또 들어올 사람은 은행 뒤에 줄 서라고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그대로 지위를 받을 수 있냐?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를 받으면은 승계를 받으면 되니까 그거를 승계 받으면은 나중에 뻥 터지도 그 사람 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이 장경수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시간이 14일 이내에 퇴거하고 전입하라. 그걸 맞춰주라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가급적이면 같이 맞춰주겠죠. 오늘 나가고 오늘 들어오고 이게 더 좋은 거고 넣어줘도 한 14일 이내에 퇴거 나가고 들어오고 이걸 좀 맞춰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다음에 앞으로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선수 세입자가 있는데 은행 설정됐어요. 좀 나가려고 해. 그런 게 나가려는데 세입자가 들어오본 게는 은행보다 더 늦거든. 옛날에 세입자 물론 빨랐는데 지가 들어오는 게 늦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중개가 아예 안 돼요. 안 된다 하지 말고 그걸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계약서를 그냥 흔히 쓰는 계약서만 되고 이런 계약서 이런 거 아시겠죠? 그럼 요 계약서를 흉내 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다 있으니까 할 수 있겠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빌라 좀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간단한데 다가구 주택은 세입자가 6명, 7명 되거든요. 1억짜리가 한 6명 있으면 그저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그렇게 이제 예로 10억짜리가 있는데 세무사한테 전화 온 거는 막 6, 7억 줄 테니까 막 세입자 부담하고 은행 대출도 있고 하는데 한 6, 7억에 네가 사가라 이렇게 하는가 봐. 사지 말겠어요. 사봤자 돈도 안 되고 월세가 나오나 그것도 아니고 세입자만 빡빡 있는 그거 대출하고 빡 낑겨 있는 거 그거 사봤자 돈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고 이제 물론 세무사야 뭐 1억짜리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지돈 빼가 주면 됩니다. 되는데 일반인들은 1억씩 2억씩 일 없어요 돈이. 그러면 세입자가 누가 들어와야 되는데 세입자가 또 들어간 게 은행 설정도 많지 세입자도 많지 이제 안 들어옵니다 지금. 그러면 결국은 아까처럼 세입자 중에서 누가 경매를 딱 한다. 아까 5,500에 6,500이 돼야 돼. 그동안에 막 소송하면서 2년 소송하고 이러면서 연체자까지 내라 하니까 이제 붙어가지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다가구 주택은 아까처럼 창원대학교 옆에 있는 이제 그런 데인데 월세 위주로 돌아가는 거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전세로 빡빡하게 나왔는 이 다가구 주택은 손대봤자 별로 경매에서는 내가 볼 때는 별로야. 알겠죠? 괜히 머리 아프고 쫓아낸다 머리 아프고 또 연다가 머리 아프고 그죠? 또 해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여러 8호 주 샀는데 전세가 뭐 6억밖에 안 나가 5억 6억밖에 안 나가 그럼 바로 삽니까 그거를 안 그래요? 살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크게 도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 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럼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쭉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다가구 주택에 참 이게 임대차 할 때는 전세계약서 4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잘하면은 한 30% 정도는 챙길 수 있다. 설명드렸고요. 1번 임차인 나가고 7번 임차인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때는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써라. 자, 설명드렸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